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연일 이 규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은요, 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나온다. 사실상 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는 오래전부터 계속 강화가 되어 있었는데 더 이상 나올 게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자,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강화 검토.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재건축에서는 조합 설립 이후, 자, 조합 설립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 단계부터 재건축 지위 양도가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위라는 것은, 재건축 조합원이라는 것은 이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안 된다. 그게 뭐냐면 10년 보유, 5년 거주.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이후에는 10년 보유, 5년 거주 매물을 매수자가 샀을 때 그게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는 겁니다. 즉 현금 청산이 되지 않고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되는 거죠. 이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이 안 되면 현금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이 재건축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조합원 이 입주권은 일반 분양권보다 가격이 일반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이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투자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된다? 팔 수가 없다?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걸 조합 설립 이후부터인데 강화한다. 자, 어떻게 강화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10점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검토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에서 앞단계로 하겠다. 자,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해당 방안이 필요하다고 적극 건의하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서 분명히 이 정부는 반대 목소리를 낼 줄 알았는데 서울시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 차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무조건 규제만 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된다. 이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투기 세력을 차단해야 된다. 그래야지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정책이 맞구나 하는 얘기를 듣지, 집값만 올려버리면 누가 이걸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일반 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서 빨리 신규 아파트를 공급이 부족하다고 지금 계속해서 난리니까 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압구정동이나 목동이나 성수동 한 4군데 정도를 지금 벌써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거든요. 압구정에서 가격이 80평이 80억대 가고 이건 묶었어요. 근데 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건 사실상 주택을 살 때 대지지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용 20제곱미터, 그러니까 사실상 이 아파트를 살 때는 다 허가를 맡아야 되면 실사용 목적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 투기 세력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이 법을 맘을 뚫고서 막 투자할 수 있을까요? 실거주 안 하고?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왜 여기까지 너무 강하게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당연히 집값이 많이 뛰면 규제라는 게 필요하겠지만,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리는 그림, 재건축 재개발을 기존 전 시장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전 시장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인데, 고 박원순 시장에 들어서면서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것은 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집값을 올린다 그래가지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조그만한 정비사업,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후화는 심한데 진행이 거의 안 됐다는 게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다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건데, 과연 이 조합원 지위 양도까지 앞당겨서 이게 정말 재산권 침해가 아닌 정말 이게 맞는 정책인지 하는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안전진단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검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건축은 조합원 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판단 이후.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판단 이유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안전진단이 아마 제가 볼 때 통과된 이유라는 얘기로 들립니다만, 안전진단이 통과한다. 그 다음에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지금 현재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각각 조정하는 방식이다. 야, 이거 재개발은 왜냐하면요, 재개발은 굉장히 지금 낙후돼 있고요. 노후화가 일단 집이 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불편한데, 이 불편한 생활 환경을 위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한다. 재개발은 만약에 조합 설립부터 면은 15년 동안을, 어떤 거는 뭐 20년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예 이사를 못 가게 한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한다. 이건 정말 재산권 침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자,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한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에 투기 세력의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 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을 말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이해는 갑니다만,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정말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해서 집값을 잡아보겠다. 정말 그 취지는 이해 갑니다만, 저는 이거는 조금 너무 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거는 재산권 침해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느낌이 듭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만 해도 거래가 거의 안 되는 지금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가끔 거래가 되는 것은 한두 건 가지고 높은 가격에 거래돼서 그렇지, 거래가 많아서 이게 뭐 투기 세력이 들어오고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 오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으로 꼽히는데, 이 과정을 보면요. 자,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정부구역이 이제 지정이 되죠. 네, 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인데, 자, 이 단계는 사실은 조합 설립이 돼야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축이 된다, 재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전에는, 뭐 이게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나서도 조합 설립이 꽤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너무 앞으로 당겨 놓는 것은, 초기 단계부터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사를 마음대로 못 가게 하는 재산권 침해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 그 연구원은 안전진단 판단 이후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권 침해 문제는 커질 것이다. 재건축 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조합 설립 이후에 집을 못 파는 이 시간이 긴데, 이걸 더 앞당기면 집을 팔 수 있는, 내가 처분하고 다른 뭐 진짜 돈이 필요해서 하급지로 간다거나 뭐 작은 평수로 간다거나 나름대로 개인 사정이 있을 텐데, 네, 그 시간을 앞당기는 대신에 이 사업에 총 들어가는 시간까지 줄여줘야 되지 않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또 무주택자에 한해서 조합원 지위의 양수를 허용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금 10년 보유 5년 거주, 이걸 뭐냐, 매도 매물이 소유자, 매도자가 10년 보유 5년 거주한 매물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아니라, 무주택자는 10년 보유 5년 거주가 아니더라도 샀을 때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법도 생겨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또 일률적으로 집을 사지도 파지도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10년 이상의 장기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야 된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10년 이상 장기 무주택자, 처음에는 무주택자 또는 10년 이상 장기 무주택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무주택자인 입장에서는 일반 매물, 10년 보유 5년 거주가 꼭 아니더라도 이 매도자 매물을 샀을 때 바로 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끔 그런 법안은 필요하다, 보완이. 자,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무슨 이게 철두철벽처럼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한 만큼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이 법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어찌 됐든지 간에 재건축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좋지만 과도한 규제가 또 나온다고 한다면 이 국민들의 이 불만은 계속해서 고조되고요. 안 그래도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 부동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제발 이 법을 만들고 시행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많은 이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거기에 부합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무조건 집을 많이 가진 사람 얘기 아니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얘기를 무조건 들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상식에 맞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불만이 없게 만드는 그런 게 바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 국정 운영을 하는 분들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들 고민 상담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뭐 이메일로도 사전 접수 또 전화 문자로도 사전 접수 받고 있습니다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고민 상담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